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희재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간밤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원샷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간밤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상승, S&P 500 지수도 1%의 오름세였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게 된 것인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자리를 했느냐? 전일 아시아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특히 일본 증시가 2008년 이래 최대 일일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0%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이 엔화의 강세가 진정됐다. 그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월가에서는 그동안 나타났던 침체 우려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일부분 작용을 했던 것은 GDP Now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2.5%에서 2.9%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고용보고서 결과에 포커스를 두면서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성장 측면은 조금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지금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침체를 걱정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블랙웰 지연, 이 이슈가 기존 제품으로 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한 실적의 타격은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미미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면서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3.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애플과 알파벳은 반면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지수 이 하락을 제한했던 종목들이 되겠는데 전일 들려왔던 이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애플도 이 이슈로 인해서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 아이폰의 웹 브라우저 디폴트 값으로 구글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동안 매년 구글로부터 수조 원의 이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하나의 매출처가 끊기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는 1% 밀려났고 알파벳 역시도 오늘 상승장에 동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MCI의 실적 결과가 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요. 조금 후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11개 업종 모두 올랐습니다. 하락 업종은 없었고 부동산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2%의 오름세였는데 최근 한 달간의 추이 혹은 세 달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부동산의 상승률이 1등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한켠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기술주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1.4%의 상승이었고요. 매일 미국 증시의 상승 하락 특징주를 통해서 우리 증시 상승 하락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 특징주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타입니다. 3.9%의 오름세를 진행이 됐는데 간밤 개장 전에 루프캐피털이 목표가를 $57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 내 대장주가 되겠죠.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에 해당하는 캐터필러 실적 결과에 힘입었습니다. 사실 이 캐터필러의 실적 결과는 이 미국 경기가 지금 얼만큼 견조한가 이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여겨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는 3%의 급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팔란티어 역시도 전일 이 시간 전해드렸던 호실적에 힘입어서 10%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정리를 못했는데
했는데 AI 트레이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통신 기업인 루멘 테크놀로지스인데요. 현재 AI 붐에 따라서 통신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됐다. 이런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간밤 100% 가까이 급등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락 특징주들도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AMD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이 지연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자 원래는 거기에 따라 반사이익이 기대되던 AMD의 주가는 내림세를 그리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에 해당하죠. 엘버말의 주가가 간밤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혹은 리튬 관련 업체들의 오늘 투심에 악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폭스바겐과 함께 꿈의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던 그 종목인데요. 간밤에는 6%의 급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관련주들의 변동성에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SMCI의 실적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EPS 역시 6.25달러를 기록했는데 컨센서스인 8.12달러와 비교했을 때에는 쇼크 수준으로 실망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1분기 매출 EPS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대 1의 주식 분할로 투자자들을 좀 달래보려 시도를 했으나 그것마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SMCI의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을 보시게 된다면 10% 이상의 즉각적인 급락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겠는데 SMCI의 경우에는 그동안 AI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주, 최대 강자 종목으로 오랜 기간 자리하고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내일 미국 시장 혹은 오늘 우리 증시 AI주들에 대한 투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증시가 반등에 그래도 성공을 하면서 이제 반등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바닥을 확인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투자자들은 던지게 되는데요. 월가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좀 지배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에서는 저점 시 나타나는 테크니컬한 시그널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뭐 가령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납작하게 어떤 움직임,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아직은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트라테가스에서도 통상적으로 증시는 10월에 바닥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8월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 향방을 좀 좌우하게 될 우리가 주시해야 할 변수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8일에 AI 트레이드를 리드했던 종목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동조화되는 주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다음 주 발표될 실업 청구 건수를 통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또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참 중요한 겁니다.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의 경로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 리마인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로 가지고 왔는데 금리 인하에 시장은 시간차를 약간 두고 보통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3달 이후에 증시는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경향성이 있었고요. 1년 이후의 경우에는 20%까지도 최대 상승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연준이 9월에 빅컷에 나서게 된다면 그 이후에 증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까지 오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욕 파트 정리를 마무리해 보고요. 오늘 서울 어떤 이슈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장에서 전날의 진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안도하면서 오늘장을 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도는 좀 이르다는 게 업계 그리고 증권가의 시각인데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제장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가 3% 넘게, 코스닥이 6% 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이틀째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전날 정말 패닉셀이 일단은 진정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증시 반등에 우리 시장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 매도 사이드카, 매도 서킷 브레이커 잇따라 발동이 됐었는데요. 이날은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장중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느 쪽이 가장 크게 올랐나? 사실 양시장을 합쳐서 올랐던 종목은 2,000개가 넘어갑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300개 넘는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아직 추세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유원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한 흐름이었는데요. 반등을 주요도 했던 주요한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다 살아나긴 했습니다. 하락이 진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주 낙폭 만회, 저가 매수와 함께 슈퍼사이클은 여전하구나. 펀더멘털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구간에서 고점 대비 한 20% 넘게 빠진 자리,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5%의 반등을 보였고요. 특히 소부장단의 기대 수익률이 아무래도 더 크게 튀어오르는 법인데 리노공업이 10% 급등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는 워낙 또 기대감이 큰 섹터이기도 하죠. 시장 꺾이기 전에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던 섹터인데요. 어제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그 흐름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 전날 급락했던 펩트론, 알테오젠 같은 대장 종목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리가켄바이오는 13% 거래 대금도 크게 동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전날의 하락권을 다 되돌리고 오히려 그 전날의 시가보다도 더 높은 구간 안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살아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 저점에 대한 인식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개장 중계 때도 나왔던 종목인데요. 저점을 다져가는 힘이 꽤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원샷 이렇게 봤습니다. 전날의 냉탕에서 정말 그야말로 얼어붙은 흐름이었는데 조금은 온기가 도는 온탕으로 바뀌었습니다. 냉기는 사라지긴 했는데 어딘가 아쉬운 그 반등에 대해서 해석이 계속 분분하죠. 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요. 그 전전날의 흐름입니다. 어제 그 전전날에는 니케이가 12.4%, 블랙 먼데이 때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했죠. 그리고 니케이는 10%의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는 올라야 데드캣 바운스인데 그러니까 회복되는 그 힘도 꽤 강해야 기술적인 반등의 힘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코스피는 오르긴 올랐는데 그 전날에 8% 빠진 것 대비로 봤을 때에는 아쉬운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스닥과 다우가 지금 간밤에 0.7%, 1%가량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여지는 열어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패닉셀은 일단 진정이 됐는데 그럼 하루 만에 진정된 흐름에 있어서 증권가와 업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침체 공포는 기우였구나라는 측면 ISM 서비스업 지표에서 아직 안도할 만한 지표들이 계속 남아있고 서비스업 지표도 괜찮았다라는 측면에서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이 함수로 볼 수 있는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둔화하겠는데 라는 측면으로 급락했었잖아요. 그 급락이 진정된 부분 일단락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62엔대에서 142엔대로 급락했고요. 이후에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일부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엔화, 약세 베팅하는 자금이었으면 그 청산된 움직임이 너무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진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온탕이긴 한데 안도는 이르다. 어제 아쉬운 반등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앞서 체린 앵커가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소매 판매 지표, CPI,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에 발표됐었던 제조업 PMI 지수가 50을 하회하면서 트리거가 됐었잖아요. 게다가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고용은 매주 힌트가 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 가운데서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냉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CPI 확인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표인 두 번째 핵심인 엔고가 진정된 거냐, 정말 진정된 거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실질 임금을 다시 한번 높이는 기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도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상할 일만 남아있다라는 측면이 걱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엔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주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하락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엔화 강세 속에서 자금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느 정도나 지금 그 물량이 소화된 걸까에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엔저에 베팅했었던 그 순매수 계약이 한 1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8월 초에 보니까 한 달 동안에만 한 60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저에 베팅했다가 자금이 빨리 빠져나온 건데요. 그 물량이 한 60에서 70%는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30%의 물량은 남아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이 물량이 이번에 한 달 동안에 처리된 것처럼 너무 빠르게 해소될 경우엔 좀 불안하겠죠.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부, 그 흐름은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그 속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차트 가져와 봤고요. 지금 엔달러 환율과 함께 청산됐던 그 물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60에서 70% 청산됐다. 물론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집계하는 통로가 너무 다양해서 명확하게 이 엔저에 베팅한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될 그 규모는 얼마나 남아있나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계산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빠르게 축소됐고 지금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핵심이 되겠네요. 중동 불안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란 쪽에서 지금 지도자가 바뀌었죠. 12일에 이스라엘 명절이 있는데요. 이때 보복할 가능성 크다. 물론 어제는 전면전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바뀐 지도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선두에 있었던 그 수장입니다. 따라서 시간에서 해운주들 급등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 반전의 모멘텀은 간략하게만 볼게요. 말씀드렸던 지표 확인, 더불어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오후 3시에 이 일본의 BOJ 재무성 금융청 3자 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급등해서 엔저가 급격하게 나왔거나 혹은 국제유가가 급등했거나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뭔가 급변동된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이 3자 회의가 긴급으로 열렸었거든요. 이번에 엔화 강세 움직임이 좀 급격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일본 지수도 흔들렸었고요. 이 자리에서 혹시 인상과 관련된 앞으로에 대한 빅픽처에 대한 힌트가 나오진 않을까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장 마감 30분 전이라 움직임 보셔야겠네요. 탈출이냐 진입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나친 비관론은 지양하되 3분기에 섹터별로 펀더멘털을 좀 점검해 가면서 2분기 대비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섹터들은 지금 골라놔야 된다. 다만 먼저 달린 쪽은 좀 배제하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지금 투자 아이디어로 쪽은 투자 아이디어를 증권가에서 꼽는 쪽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낙폭과대,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의 정치 변수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는 워낙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워낙 또 급하게 달렸던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빠진 것이 기회야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주도주는 바뀔 거야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력, 조선, 방산, 화장품 다 같은 측면에서 달렸던 섹터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게 될지 보셔야겠고요. 낙폭과대를 보는 증권가가 많다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심상치 않게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번에 급락 이후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지 여부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해리스 부통령의 움직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수혜주로 눈여겨봐야 될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와 해리스 트레이드 그 공통 분모에는 또 바이오가 있고요.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AI 소프트웨어를 꽤 매력적으로 꼽는 섹터들 이렇게 하우스에서 꽤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업데이트되고 있는 외신 쪽의 이 뉴스는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양치기 소년의 우리가 신뢰를 어느 정도나 갖고 있느냐가 개장 중계에서 이제 반영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 HBM3 8단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통과까지는 아닌데 곧 통과할 거다. 그리고 12단은 아직 통과 전이다. 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번복되는 가운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호재일지 이 부분을 소화하면서 악재로 반영할지 중립일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보조금 받고 있다라는 내용도 한 번 더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위험보다는 기회가 더 큰 구간,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캐펙스 투자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어제 시간의 급락은 오늘도 영향권 아래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요. 여기에 따른 전략은 개장 중계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보겠습니다.